영문법 선고의 법칙 알파고 영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이 알파고 영어에서는 문법의 3법칙으로 영문법을 완전 정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30년 강의의 노하우, 영문법 강의의 혁명, 영문법 3법칙이란 제1법칙은 영어의 어순을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영어의 어순과 우리말의 어순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영어의 어순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영문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2법칙은 문장의 구성 요소인 사품사를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품사는 다행히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품사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품사를 다 사품사로 요약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3법칙은 구화절의 생성 원리와 그 역할, 다시 말해서 구화절의 품사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영문법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문법 강의, 영문법 강의를 하는 강사는 많아도요, 영문법의 원리를 제대로 강의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강좌는 100% 무료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요,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고급 영문법 좀 가르쳐 주세요. 고급 영문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바로 기초가 바로 고급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초 영문법만 차근차근 학습을 하시게 되면 모든 영문법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100%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급 영문법이 있다라는 수험생들의 얘기는요, 다 오해입니다. 오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드릴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희소식이라고 해놨죠? 그냥 기초 영문법만 알면 모든 영문법 문제를 100% 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문장이란 무엇이냐? 문장이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 문장의 주 유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넥서스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넥서스 관계라는 얘기는 이제 주술 관계를 의미하는 말인데, 바로 영어 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능동수동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수동 문제, 실전 문제를 5문제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문장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sentence라는 말을 쓰죠. 문장을 뭐라고 한다? sentenc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라틴어 sen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sensory라는 단어가 감지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 알고 있죠? 이때 감이라는 게 뭐냐면 느낄 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sen은 순수한 영어의 feeling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sen은 바로 우리말로 느낌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럼 너의 느낌을 얘기해봐라는 얘기는 바로 너의 생각을 얘기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sentence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놓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sentence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의미로 써요? 문장의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은 생각인데 판사의 생각을, 법정에 가면 뭐가 있어요? 판사가 있죠? 판사의 생각을 글로 써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판결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sentence라는 단어가 바로 판결을 내리다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은 영어로 뭐다? sentence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장을 이제 원어민이 내린 정의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entence, 문장이라는 것은 단어의 그룹이다. 단어의 모임이다. 단어의 집합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단어만 모여있다라고 해서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의 모임이
반드시 의미가 통해야 하는 거예요. make sense 해야지만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문장이란 의미가 있는, 의미를 통하게 하는 단어들의 모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죠.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문장이란 expression을 하는 것이다. expression의 의미가 뭐예요?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를 표현하는 것이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수단이 뭐라는 얘기예요? 말이라는 얘기죠. 문장이라는 것은 단어를 수단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문장의 정의를 이해를 하셨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문장의 주요수입니다. 영어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주어란 무엇이냐? 바로 동사의 주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사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단 수동태 문장에서는 주어는 동사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사는 무엇이냐?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목적어란 무엇이냐? 바로 동사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동사의 대상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어란 무엇이냐면 주어나 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우리는 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장의 주요소는 뭐다? 영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의 주요소 주어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죽였다. 죠. 그럼 이 주어의 정의는 뭐냐면 이 kill이라는 동사의 주체라는 얘기예요. 죽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죽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장이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면 이 목적어가 여기 주어로 나오는 것을 영어에서는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주어 she는 kill이라는 동사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 여자가 죽인 게 아니라 뭐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죽였다라는 얘기죠. 그 남자가 죽인 대상이 누구다? 그 여자라는 얘기죠. 동사의 대상이 주어로 나왔죠. 의미상으로는 그대로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원어민들은 약속을 했어요. 주어가 동사의 대상일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왔을 때는 동사의 형태를 be 플러스 pp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원어민의 약속인 이 부분을 그대로 암기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 여자가 ran, 달렸다라는 얘기죠. 이 동사는 다 바로 여기서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뭐뭐이다라는 얘기죠. 그 여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행복한 상태라는 얘기죠. 여기 나온 비동사는 바로 주어의 뭐를 의미한다?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동사의 역할은 주어의 동작이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적어죠. 이 목적어인데요. 이 목적어라는 것은 바로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남자가 죽인 대상이 누구다? 그 여자라는 얘기죠. 그 남자가 죽인 대상이 누구다? 바로 그 여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하느냐면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타동사를 트랜스티브 벌브라고 그래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IT라는 단어가 바로 g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티브라는 단어는 옮기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옮기는 또는 옮겨가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티브 벌브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럼 왜 타동사인 걸 보세요. 그 남자가 죽이는 행동을 했죠. 근데 이 행동이 누구한테 옮겨갔어요? 그 여자에게 옮겨갔죠. 이런 개념에서 원어민들이 트랜스티브, 타동사를 트랜스티브 벌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그 여자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타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타자가 무슨 타자냐면 다를 타자예요. 다를 타자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이와 같이 다르면 야를 뭐라고 그래요? 타동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적어인 헐은 타동사의 뭐요? 타동사의 목적어, 다시 말해서 타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목적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 남자는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 남자가 잘하는 대상이 뭐다? 바로 math, 수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at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문법용어로 전치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레포지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프레포지션의 의미라는 게 뭐예요? 명사 앞에 이 pre라는 단어가 바로 befor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pre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한다? 이 before를 의미하는 말인데 명사 앞에 포지션, 위치하는 것을 우리는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타동사 뒤에 나오는 것을 목적어라고 그래요. 오브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을 또 뭐라고 한다? 오브젝,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 at의 대상이 math가 되는 것이고 타동사 kill의 대상이 뭐가 된다? 헐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어의 정의는 뭐다? 대상, 동사의 대상과 전치사의 대상을 원어민들은 목적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보호입니다. 이게 보호라는 게 뭐냐? 보호라는 게 뭐냐면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그 여자는 뭐뭐이다. 그 여자는 뭐뭐이다. 이거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문장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여자가 뭐뭐이다. 여기다 뭔가를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happy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호라고 하는데 주어를 설명해 줬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문법 용어로 주격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세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이러이러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이러이러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뭔가 여기 뭐예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합니다, 여기. 여기 뭔가를 채워줘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또 happy라는 말을 보충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행복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문법용어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어 상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렌더리라는 단어는요, 이 렌더리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뭐 어떨 때는 번역하다 의미로도 쓰이고요. 어쩔 때는 연주하다 의미로도 쓰이고, 어쩔 때는 바치다 의미로도 쓰이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렌더리라는 단어는 다시 말해서 핵심 다이어라는 얘기죠. 이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번역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렌더리라는 동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을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영어의 어수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나오지만 우리말의 어수는 항상 동사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을 우리말의 어순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이 동사는 거의 문장 안에서 접했을 때 거의 100%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저절로 번역이 되죠. 해석하실 때는 동사의 의미를 모르면 뭐 하거라? 마지막에 해석하거라.
그럼 그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동사가 쓰인 환경이 바로 요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사가 쓰인 환경이 뭐라고요? 이 동사가 쓰인 환경은 그 남자와 그 여자와 happ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행복하게 했다. 저절로 번역이 된다는 사실. 그럼 이제 문장의 주요소 중에 오늘 자세하게 강의해 줄 부분이 바로 주어, 서브젝트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주어란 무엇이다? 동사의 주체다. 동사의 주체다. 언제? 일반적인 능동태 문장에서. 그러나 수동태 문장일 경우에는 주어는 형식상으로는 주어지만 의미상으로는 뭐가 돼요? 당연히 목적어, 동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능동태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문장을 우리는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 문장에서는 주어는 동사의 주체가 되고 수동태 문장에서는 주어는 동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무엇이냐?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무엇이냐? 바로 영어에서는 명사라는 게 있어요.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사구와 명사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중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문법의 상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넥서스라는 말을 선생님이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할 거예요. 넥서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어와 수로동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주어와 수로동사의 관계는 우리가 주어-동사 관계가 있고 주어-목적 관계가 있어요. 주어-동사 관계를 우리는 문법용어로 능동관계라고 하고 주어-목적 관계를 우리는 문법용어로 수동관계라고 한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넥서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넥서스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이냐?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바로 관계, 연결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연결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연결관계. 여러분들 여기 내기라는 단어가 있죠. 네. 이 내기 의미가 뭐예요? 이 목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머리와 몸통을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넥서스라는 단어는 바로 연결관계를 의미하는데 문법 용어로 넥서스라는 것은 문장의 구성요소 간의 주술관계를 의미합니다. 문장의 구성요소 간의 뭐를 의미한다? 주술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문법 문제 중에서 가장 빈출 문제가 바로 능동수동 문제입니다. 이 넥서스를 알게 되면 이 능동수동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의 1%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주어-동사 관계를 원어민들은 뭐라고 한다? 능동관계라고 합니다. 의미상 동사-목적 관계를 원어민들은 뭐라고 한다? 수동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능동태란 무엇이냐? 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요, 우리말의 능동을 영어로는 active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의 수동을 영어로는 passive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act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activ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active voice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과연 이 passive라는 말은 뭐냐? passive라는 말이 수동적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pass라는 단어가 뭡니까? 볼을 던져준다는 얘기죠. 패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에서 받는 것을 패시브 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패시브 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패시브라는 단어는 의미가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패시브를 우리말로 수동이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수동이라고 그랬죠. 이때 숫자가 무슨 숫자가 되느냐면 바로 받을 숫자가 되는 것이며, 이게 받는 거를 문법용어로 뭐라고 한다? 수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캐리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의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어인 그 남자가 되겠죠. 그 남자가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 관계를 원어민들은 무슨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그 여자, 다시 말해서 목적어 입장에서는 킬이라는 동사의 행위를 뭐 한 거예요? 받은 관계가 되겠죠? 킬이라는 동사의 행위를 한 게 누구다? 그 남자가 되는 것이고, 그 여자는 뭐예요? 그 행위를 받은 겁니다. 킬이라는 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런 동사 목적 관계를 뭐라고 한다? 수동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목적어의 정의가 뭐다? 수동이라는 얘기예요. 목적어의 정의가 뭐다? 수동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동사행위를 받았죠. 동사행위를 받는 걸 뭐라고 한다? 수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적어가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주어로 뺀 문장을 우리로 뭐라고 그래요?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수동태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수동태란 주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였죠. 주어가 동사행위를 받는 겁니다. 이게 passive voic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feel,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그럼 동사를 그때는 어떻게 쓴다라고 그랬어요? 원어민들이 약속을 했다라고 그랬죠. 주어가 동사의 대상이면 be 플러스 pp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고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왜 일반적이다라는 말을 썼느냐면 전치사가 반드시 이 by가 나오는 걸 안 해요.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능동태 문장을 한번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놓아라. 두 번째, 동사를 어떻게 쓰거라? be 플러스 pp로 표현하거라. 그 다음에 주어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죠? by 플러스 목적어로 표현하거라. 아주 간단하죠? 목적어를 뭐로? 주어 자리로. 동사를 뭐로? be 플러스 pp로. 주어를 뭐로? by 플러스 목적어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능동태 문장에서는 이 주어 동사, 이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요? 능동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 목적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된다? 수동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수동태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동사 목적 관계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be 플러스 pp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전력 극대화 능동 수동 문제 풀이 비법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능동 수동 문제는요. 능동 수동 문제는 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능동 수동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럼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들을 출제자들이 많이 출제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반드시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분석을 해서 답을 선지를 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어 동사를 분석을 해서 이것이 주어 동사 관계면 바로 능동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동사가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형식상 주어지만 의미상의 목적 동사 관계가 되잖아요. 목적 동사 관계가 되면 바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수동이라고 하죠. 그때는 be 플러스 pp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동 수동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든지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전 문제를 해결을 해드릴게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정원에서 언제? 며칠 전에 이런 얘기예요. The other day라는 표현은 a few days ag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며칠 전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가 능동수동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파악하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 관계냐, 동사 목적 관계냐를 파악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사건이네요. happen은 뭐예요? 발생하다죠. 사건이 발생하다죠.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관계라는 얘기예요. 동사 목적 관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가 돼요? 당연히 happen. 이게 능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실전 문제입니다. 만약에 모든 스파이더들이 뭐예요? 거미를 의미하는 말이죠. 모든 거미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뭐 할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스파이더, 거미가 되겠죠? 동사는 disappear, 사라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가 주어 동사 관계일까요? 동사 목적 관계가 될까요? 거미가 사라지다. 당연히 주어 동사 관계가 되겠죠? 동사 목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disappeared. 이것이 답이 되겠죠. 실전 문제 3입니다. 여러분들 문장의 주어는 T네요. T가 뭐예요? 우리말로 차라고 하는 것이죠. T는 사람들은 T를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성한 치료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문장의 주어가 T가 되겠죠. 동사는 뭐가 됩니까? consider이 된다는 얘기예요. consider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뭡니까? 생각하다, 간주하다, 또는 여기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동사인데요. 차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T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럼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면 무조건 동사 목적 수동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관계가 안 되면 동사 목적 무조건 수동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정답은 being considered가 답이 되는 거예요. being considered가 답이 되는 것이죠. 실전 문제 4번입니다. 1996년도에 벤처 자본의 양이 54% 떨어졌답니다. 언제? 이전보다도. 그래서 2억 2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 수치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뭐가 됩니까? 넘버리 되겠죠. 숫자가 되겠죠. 동사는 뭐가 돼요? expect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expect의 의미가 뭡니까? 기대하다, 예상하다가 되죠. 그럼 숫자가 예상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기대하고 숫자가 예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면 무조건 뭐다? 동사 목적 수동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사 목적 수동 관계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expected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능동수동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 asked라는 말을 쓰면 질문을 하다고요. be asked라는 말을 쓰면 뭐가 돼요? 질문을 받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할머니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러나 나는 대답을 했다라고 그랬죠. yes. 나는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내가 대답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조직변제가 되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할머니가 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할머니한테. 질문을 받고 내가 대답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 목적 수동 관계라고 그랬죠. 동사 목적 수동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was asked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동수동 문제는요, 영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문법 정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요,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강의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좋았다 그러면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센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건 선생님한테 엄청난 용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집에서 영문법 배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